테슬라의 최근 주가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안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촉발했고 2024년 4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밑돌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강하게 하락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건 기관과 세력이 상승을 위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폭락 전에 폭풍 전야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자. 미증시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의 차트이고 아래가 테슬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락에 저항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1월 27일 딥시크로 인해 많은 기술주들의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AI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는 17%나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치만 이날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위의 차트 나스닥이 저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도 테슬라는 얼마 떨어지지 않으며 강하게 하락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예상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다음 날인 1월 30일 아래로 길게 꼬리를 형성했지만 오히려 29일보다 높은 가격의 장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오히려 기회인데 하고 저점 매수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봐줘야 하는 걸까요? 리스크가 더 큰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클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 발표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딥시크가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테슬라의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간단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적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9일 테슬라는 2024년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매출, 수익, 주당 순이익 등 여러 주요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는 못했었지만 테슬라는 올해 자동차 사업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이 되었고 주가는 장 마감 후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여 257억 달러에 달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72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하긴 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0.75달러보단 0.02달러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회사의 영업이익은 15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23억 1,700만 달러로 71%나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세금 혜택을 제외한 조정된 순이익은 전년 대비 3% 증가해서 25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세부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테슬라의 핵심 자동차 사업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하여 197억 9,8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6억 9,200만 달러는 규제 관련 신용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는데요. 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로 4분기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매출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해서 30억 6,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신형 모델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회의에서 2025년 안에 사람의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FSD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면서 올해 6월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론은 텍사스 공장이 곧 이 기술을 구현할 것이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기술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보다 저렴한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 신모델은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테슬라의 CFO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다는데요. 테슬라 CFO는 실적 발표 전화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가격 적정성이 여전히 고객들이 우려하는 주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각 차량의 판매 비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025년에 전체 자동차 비즈니스에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있다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최근의 몇 가지 주요 요소, 즉 테슬라의 4분기 재무 보고서와 딥시크의 출현이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모두가 가려운 부분을 딥싱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결론 보시죠. 얘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드리자면 투자 제한으로서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일정한 조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380에서 400달러 구간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개발 중인 완전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 글로벌 시장 확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여전히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몇 분기 동안의 수익성, 판매 및 성장 상황, 자율주행 및 에너지 사업의 기술 발전, 또한 경쟁업체, BRD, 리비안, 딥시크 등의 시장 성과, 그리고 미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 있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따지자면 더 있기도 있겠고 위의 내용들이 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겠지만 하나하나씩 다 찾아본다 가정했을 때 이 정도만 해도 머리 아프죠, 충분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신중하게 관망해줄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기회가 있나 없나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분석들을 통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돌발 상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실적 부진과 딥시크가 기술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큰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은 테슬라에 투입되어 있는 많은 자금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딥시크의 등장에도 주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꽤 큰 규모를 가진 여러 개의 대형 기관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차트를 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앞의 분석 내용들과는 다르게 차트에선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여기 볼린저 밴드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는가 싶더니 이틀 전에 다시 관세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오늘은 독일 차량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MACD 지표에서 또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랑 말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MACD선의 패스트선이 영선 아래로 내려왔고 그에 뒤따라 슬로우선까지 영선 아래로 내려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지 못했고 지금 두 선이 영선 아래로 내려가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점 매수다 하고 들어가시는 건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동평균선과 함께 봤을 때도 노란색 6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오늘은 아예 6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 가격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건 이번 주 월요일 하락갭을 만들었던 가격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트레저 헌터를 켜서 테슬라의 지지와 저항을 보면 저항선이 396달러의 비교적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심지어 지지 가격대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평소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지지선 가격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 강도는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다시 상승세를 밟기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제일 베스트라 할 수 있는 건
하락갭을 만들었던 가격 구간을 메우는 장대 항봉이 하나 딱 하고 나와준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트레저 헌터에서 말하는 저항 구간 396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이번 주 안에 보여줘야 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지지 강도는 되게 약한 편이라 하고 MACD 지표에서도 패스트선은 이미 영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에 뒤따라 슬로우선은 영선에 근접해서 영선을 하향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차트로만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기회보단 리스크가 더 큰 편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연구소의 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